또 한 가지 제일 문제가 이제 주변에서 네. 그 변호인들인 것 같아요. 변호인들이 이제 몇몇 사람들이 집단적이고 극단적인 얘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다 친해서 변호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시면 중간에 친소 관계가 멀어졌다가 네. 다시 붙었다가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윤곽근 변호사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말씀있지만 대구 고검장을 할 때 네. 윤곽근 이제 고검장은 소위 말하는 황교안 그 라인. 전 이제 예. 권한대행과 같은 라인 공안 라인이었죠. 공안 처음에 라인, 그러다 예. 이제 특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 고검장을 할 때 윤석열 씨가 이제 좌천돼서 대구 고검에 고검 검사로 간 거죠. 네. 그때 이제 제가 유명한 일화를 들었습니다. 저희 이 동기 레벨에 있는 검사가 매일 공관에 가서 술 먹고 엎어져 있는 거 업고 출근하고 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정말로 많이 그때부터. 들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윤석열 씨가 윤곽근 고검장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좌천돼서 이렇게 와 있는데 윤곽근 고검장이 뭐 식사를 처음에 하고 굉장히 잘해주는 것으로 보였는데 그게 이제 안 좋게 보였다라는 얘기를 이건 제가 캠프 있을 때 당시 직접 들은 얘기예요. 아, 그래요. 실제 그 뒤에 예. 윤곽근 고검장이 공천을 받지 못해요. 당연히 그런 관계로 해서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받아요. 네. 그리고 석동현 친구라고 맨날 나오고 좋은 글도 썼다 말았다 뭐 하면서 네. 그러니까 우호적인 글을 썼다 말았다 하지만 나중에 공천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탈당해서 나가면서 다른 당으로 해서 또 맞아요. 출마를 했었죠. 출마하고 예. 자기가 받고 싶은 보직은 전혀 다른 데 있었는데 민주평통 사무총장을 좀 했었죠. 맞아요. 그 중간에 네. 그거 본인이 원했던 네. 그런 무게감 있는 상대적 무게감 있는 자리는 아니었어요. 그 그렇겠네요. 당시에 제가 네. 들은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친소 관계도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이분들이 이제 마치 굉장히 뭐 불법 영장 집행이다,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뭐 황당한 말들 하면서 이게 집단적으로 이제 같은 법조인으로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네. 집단적으로 황당한 소리를 하다 보니 그쪽에 더 무게가 실려 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자, 지금 제이슨 씨님께서 슈퍼챗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김재인님께서 실시간 방송이 MBC나 다른 매체보다 빠르고 믿음도 가고 뒷얘기도 재밌네요라고 하시면서 제가 저 MBC에 해주시네요. 갔으면 이런 뒷얘기를 잘 말 못했겠죠. 상대적으로 사실은 저도 예. 긴장하고 굉장히 소상히 파악을 하고 판단을 해보려고 저도 고소당하고 여러 누가 그 농담을 해 네. 백령도 가다가 너도 사살 됐을 거다라고 할 정도로 긴장 속에서 네. 있는데요. 아, 예. 그래요. 이제 신용환 교수가 또한 그동안 가지는- 내부에서 알던 또 지금 상황을 다 이제 취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게 법적인 상황이잖아요. 예. 엄중한 헌법에 기초한 형법 등등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과 그 변호인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긴박한 순간에 그렇네요. 자기들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서로 접근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법적인 건 그들이 뭐 법꾸라지든 뭐든 이걸 모르겠습니까? 이 법적인 귀결점을 당연히 아니까 알겠죠. 얄팍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음. 그러면 국민들의 억장이 무너지는 건 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그 얄팍한 자기들 살기 위한 몸부림 그런 정치를 한다. 변호인이든 윤석열 씨든 그 끝이 뭐겠습니까? 더 국민들만 분노하게 만들고 네. 예를 들어서 무기징역 구형할 거 사형이 구형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결국 결국에 나중에 끝이 우리가 다 보이는데. 직접적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네. 이라크의 독재자, 예. 리비아의 독재자들 그 말로가 어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수구에서 예. 된 사람도 예. 있어요. 그러니까요. 황당한 걸로 이렇게 치졸하게 쪼잔하게 버텨봐야 네. 국민들의 분노만 더 키우는 꼴이다. 그래요. 분노를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 윤석열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건데 혹시 점심 때까지 버틸려고 이러는 거는? 그 정도는 버틸 것 같습니다. 점심 왜냐하면 때까지? 아직 이제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본 것만으로 예. 보면 윤상현 씨만 들어갔잖아요. 윤상현 네. 의원만 아마 최종 결정을 내리고 진짜 나온다고 아. 한다면 이건 제 느낌인데요. 예. 국민의힘 지도부 중에 일부를 부를 것 같습니다. 최종 아하. 모양 어떤 형식이라도 갖추고 어떤 당부도 하는 그래요? 게 있겠죠. 내가 들어갔을 어허. 때 어떻게 뭐를 향후에 어떻게 해달라든지 네. 이런 모양새까지 나오고 나야 마지막 자기 발로 나오는 그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지금 이 순간까지 버티고 인간 벽을 세워서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유정숙님이 돼지 잡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드네요. 그만 꿀꿀대고 나오세요. 이런 댓글과 함께 슈퍼챗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지금 오마이 TV를 통해서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공수처가 이 관저 군부대 저지를 뚫고 지금 마지막 관문이에요. 최근접 경호처와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윤희님께서도 슈퍼챗을 통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오마이 TV 구독 안 하신 분들, 까먹고 안 하신 분들, 아니면 했는데 봤더니 지금 또 안 돼 있는 분들 많이들 구독을 해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호처가 한 500여 명 되고요. 네. 대충 총원으로 보면 물론 그건 정확치 않아요. 왜냐하면 정확히 공개는 안 하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군하고 경비단 포함해서 내부 경비하는 네. 게 약 120명. 그럼 이제 소위 말해서 120명 중에 일부 이제 근접해서 막았던 방패, 인간 방패가 제거가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속보에 따르면. 그렇죠. 그렇다면 그분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드러낼 때 네. 결국은 현행범에 의한 체포 내지는 설득인 거잖아요. 아하. 그러면 경호처 분들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500명이었지만 500명이 다 거기 있지는 않을 테고 네. 이제 소위 정예요원들이 현관 앞을 막았겠죠. 뭐 마지막. 많아 네. 봐야 뭐 100명 정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네. 120명 다 왔다고 하더라도 뭐 500명을 다 그렇게 배치할 수는 없을 거고요. 네. 그러면 그 중에 대부분은 경호관들일 거예요. 일반적인. 그럼 그분들도 현행범 체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이제 시간의 문제다. 한 명 한 명씩 저기를 한다고 했을 때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다 그분들을 드러냈다고 치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바로 가서 뭐 수갑을 채우는 거냐? 저는 그건 아닐 거라고 봐요. 예우라고 안에 표현하면 들어가서도? 그렇지만 예. 마지막 이제 시간을 주겠죠. 정리할 시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그 앞에 골목에서라도 뭐를 읽는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이 있으려면 소위 최고 이제 핵심 참모들 제 생각에는 예. 정진석 실장이나 이런 분들을 부를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비서실장이고 그러지만 널리 이미 그 간극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어요. 이미 정책실장 뭐 이런 분들을 불러서 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평상시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 아마 당 쪽의 분들을 그래도 불러서 하는 물론 지금 윤상현 의원이 그 대표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혹시라도 당의 어떤 메시지를 갖고 마지막 대표로 갔는지 그거는 알 수 없는데 외부적으로는 권한대행이든 원내대표든 그 소위 쌍권 이 사람들이 계속 강한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조금 전까지 당연히. 그런데 내부에서 협의할 때는 심플합니다. 앞뒤가 이제 다른 거죠. 아수라처럼. 앞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뒤로 돌아서면 우리도 살아야 돼. 이게 그렇죠.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최종 결론은 자명합니다.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 발로 걸어 나올 때 자기들도 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공조본에서 지금 경호처장의 체포 영장을 제시를 했다라고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마지막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경호처장이 아하. 갔다는 건 마지막 마지막. 그 방어 라인의 맨 예. 마지막 선에 있다는 걸로 추정할 수 있죠. 최종 상황이다. 예, 예. 근데 경호처장은 수색 불허한다. 또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지금 전해주고 그러면 있네요. 이제 처장이 그렇게 불허한다고 했을 때, 네. 자 수색은 별건이잖아요. 지금 변론이잖아요. 체포와 예. 압수수색이 별건이란 말이에요. 사실상 네. 체포는 사람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110조, 111조로도 도저히 그게 안 되는 부분이죠. 아. 압수수색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110조, 111조로 해석을 했는데 그건 부장 그건 판사께서 맞아요. 이미 영장에다가 그걸 적용할 수 없다라고 아예 박아버렸죠. 네. 그걸 이 사람들은 불법이라고 했습니다만 그건 자기들 생각이고 네. 그러면 삼권 분립에 대해서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권한쟁의를 한다, 가처분 신청을 네.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권한쟁의나 가처분이 법관들을 잡아간다라고까지 하는 사람들의 것을 다 받아들여 줄까? 택도 없는 얘기죠. 그렇죠.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결론 날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그 추가 한 분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 거예요. 의원직 네. 국회의장이 이제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그러면 그 법익의 피해자가 헌법재판소거든요. 한 명이 없음으로 해서 헌재가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기도 하거든요. 결정을 내리는 기관 네. 입장에서도 피해자이기 그럼요. 때문에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온다. 지금 경호처장한테 해서 경호처장이 지시를 한다고 해서 네. 들을 수 있는 실무자가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이 네.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 회의에서 뭐라고 했냐면 총 쏴서라도 끌어내라던 윤석열 자기 살겠다고 뭐 구질구질하게 이러고 있다라는 얘기도
어제 했었고 또 오늘은 영장 집행 방해한다면 내란 공범 처벌한다. 뭐 결국 내란 공범 처벌될 것이다. 다시 한번 경고를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허탈하면 네. 제가 있는 단톡에도 아. 패러디로 예. 총을 쏴서라도 도끼로 문을 부숴서라도 끌어내라. 그러니까요. 이런 이제 반사 맨 밑에 반사 이렇게 써 있는 그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사. 네. 반사. 본인이 한 얘기니까요. 한 얘기. 얼마나 허탈하고 분노에 차 있으면 그런 네. 얘기들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호처장한테 이 체포 영장까지 제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맞고 영장을 거부한다 그러면 바로 뭐 현장에서 판단해 가지고 지금 경찰과 공수처가 체포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강현준 님이 슈퍼챗으로 또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10시 14분 안에 공수처가 이제 들어간 시간부터 이제 처음 이제 문이 열리고 첫 관문 통과한 시간부터 합하면은 한 2시간 좀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 네네.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네요. 뭐 예상대로입니다. 예상대로. 실제로 그들의 이 일종의 이제 이원화가 돼 있다. 네. 정무적으로 발탁된 사람들의 어떤 결사항전. 음. 근데 실무자들은 법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자기들이 그 법에 위배됐을 때는 자기 개인들도 다 처벌된다. 그건 앞으로의 인생이 다 망가질 수 있고 가족 부양이나 이런 문제까지 네. 다 망가질 수 있다. 그래서 완벽히 이원화돼 있었다. 그런데 네. 그 결사항전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이제 뒤에 부분에서 경중이 다르겠죠. 예를 들어 김용현 씨한테 직접 음덕을 입은 사람이 네. 있을 것이고, 뭐 그게 아닌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아까 이제 트랙에 따라서 친정과의 관계들, 경찰, 군 뭐 쭉 있잖아요. 검찰 등등등. 네. 트랙에 따른 어떤 이원화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제가 들었던 이제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박종준 경호처장이 이제 그런 목회까지 할 그런 단계로 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교계 인사들이 네. 이거 순리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설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득을 하고 있다. 예, 했었다. 예. 예. 자, 경찰청 기자단을 통해서 뭐 들어온 얘기를 보면 이 체포영장 집행하는 인원 공수처 30명, 거기다가 경찰 특수단 120명, 150명 정도인데 이 중에 관내에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120명 중 50명, 총 80명 정도고 남은 경찰 70명이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 자, 그리고 이 경호처장이 경호법과 경호구역 이유로 수색을 불허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조보는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를 했고 협조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 이유로 수색을 불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 경호 등에 네. 관한 법률을 보면요. 형소법 이제 110조, 111조는 이제 하나는 국가 안보에 대한 거, 110조는 111조는 이제 일반적인 사항인데 거기에서 이제 보안 시설이라는 이유로 이제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로 이제 보안 시설이라는 이유를 달아서 예. 체포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할 수 없는 거고요. 네. 압수수색에 대해서만 이제 반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런 해석을 이제 일부 해볼 수 있는데 이미 네. 이 영장에 그런 것들이 다 세세하게 적시돼서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 경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이 무력화되는 거죠. 이게 더 상위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이미 이제 무력화돼 있는데 그걸 또 가지고 이유를 들어가지고 막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 전혀 이해가 안 마지막 됩니다.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조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서도 이미 약간 이제 좀 폄하하듯이 나온 얘기들이 있죠. 네. 뭐냐면 윤석열 씨의 그 인사에 네. 대해서 뭐냐면 낙마를 했거나 어떤 뭐 소위 이제 A급이 아니라 B급이라거나 네. 이래서 본인이 음덕을 입도록 해서 사람들이 그에 충성을 맹세하도록 만드는 방식의 인사였다 이런 네.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실제로 보면 대부분 낙마했던 분들이에요. 그 낙마가 어떤 뭐 공적인 제대로 된 어떤 거에서 낙마가 아니라 개인적인 걸로 낙마됐거나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실제로 보면 네. 또 유시민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하죠. B급 지도자 밑에는 B급 A급이 있을 수 없다. B급, C급, 심지어 패급까지 이제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똑똑히 목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과연 A급입니까? 그렇다면 네.
제가 같이 일했던 분들에게 참 개인적으로는 미안한 얘기지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바지끄댕이 잡고 이거 아니되옵니다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딱 자르고 나올 때 대부분 예. 조롱을 하고 비아냥됐습니다. 아, 그래요? 최근에 많이 받는 전화는 너 어떤 성견지명으로 어떤 예지력으로 그냥 쓴웃음만 나왔습니다. 아, 못 봤습니다. 그런 분들을 정말 단호하게 직언하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과연 지금은 어땠을까? 당선 이후에 집권 이후에 그렇겠죠. 훨씬 더 예. 왕으로서 군림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과연 바지끄댕이를 잡고 말린 사람이 있을까?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네. 본다. 그래요. 자, 김경님께서 슈퍼챗 미국에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슈퍼챗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성이름님은 윤석열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붕짜자 붕짜. 네. 댓글도 그 달아주시면서 붕짜자 붕짜 그분도 신원식 뭐 실장 마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자기는 계엄을 뭐 반대를 했다 이런 식으로 뉴스에 리크가 되던데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안 알고 가보인다, 이런 있었다면 것들. 국회 수많은 이제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할 때 왜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알고 있었다면. 알고 있었다면 네. 그 죄도 있다. 네, 그 크죠. 죄도 피할 수 굉장히 있- 크죠. 그렇죠. 만약에 막을 진짜라면 수 있었는데. 엄청나게 크죠. 자, 거기에 대해 책임도 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조본이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를 했지만 경호처장이 수색을 불허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경호법과 경호구역 이후로 수색 불허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미 수색 뭐 이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관련된 조항 이번에는 안 된다라고 법원에서 분명히 적시를 했습니다. 분명히 적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또 계속 뭐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경호처에서 진짜 할 말이 없구나. 이제 네. 명분이 없는 얘기를 그런 싸움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네. 그 얘기를 계속 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김용현 국방장관을 위시해서 수많은 이제 관계자들이 현직에 있는 관계자들이 나오고 네. 기자분들이 저한테 질문 주는 수많은 전직 그러니까 예편한 장군들 이름들이 나옵니다. 주로 이제 3스타, 2스타들이 많던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소위 국방 관련해서 당시 전문가 풀 명단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약 600 몇십 명은 제가 명단을 가지고 있어서 네. 분야별로 이제 있다 보니까 물론 경제 뭐 이런 쪽에가 훨씬 이제 명단이 많습니다. 네. 보건복지 뭐 이런 쪽에 이제 명단이 많은데 국방 쪽의 명단을 다 살펴봤는데 예를 들어서 노상원이라든지 노상원. 또 이제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소땡땡 그 소위 네. 말해서 이제 방첩사 출신들 음. 이런 명단들은 그 공적인 당시에 그 일종의 이제 자문 그룹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 아마 그렇군요. 철저하게 그런 자기들이 기획하고 하는 분들은 이제 뒤에 숨겨놓은 사람들로 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네. 공적 라인에서 오픈돼서 활동하는 사람 중에서는 지금 이 소위 쿠데타 친위 쿠데타에 네. 등장한 사람들이 거기에 명단에는 없었습니다. 명단에 아마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심리들이 반영돼서 뒤에 감춘 사람들 위주로 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렇네요. 지금 대통령 경호처 계속해서 지금 맡고 있는 걸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참 지금 시간이 10시 22분. 아마 이제 근접 경호하는 멤버들이요. 예. 그럼 이제 경호 부장 이상급들 그 최고의 간부들이 이제 마지막에 맡겠죠. 그리고 처장한테 이제 그게 전달이 됐다라는 건 어쨌든 네. 마지막 마지노선에는 가 있다. 그러면 이제 안에서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네. 어떤 상의하고 있는 멤버들 어. 또 변호인들 이런 것들을 보면 더 이상 이제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이 뭐 머지않아 나올 걸로 보고요. 네. 저는 기왕 공수처 그다음에 경찰 이 정도로 합동으로 갔다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서 이 정도 뭐 대충 여기까지 하고 물러나 다시 한다. 그러면 이 혼란은 계속 똑같은 게 그렇네요. 반복이거든요. 오늘 여기서 그냥 물러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물러난다면 일종의 이제 진 거란 말이에요. 굳이 승패로 보자면. 예. 참고로 윤석열 씨는 모든 걸 승패로 재단합니다. 이기고 지는 것만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럼 본인이 이긴 거예요. 만약에 물러나면. 그러면 네. 경호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더 강화를 하겠죠. 그렇네요. 네, 그렇다고 보면 오늘 이게 끝장을 봐야 오늘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오늘이 어떻게 보면 처음의 시도 네. 이자 마지막 시도,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네. 말씀 주셨고요. 아돌TV님도 공조본이 체포영장 제시 협조 요청에도 수색 불허한 경호처장 이게 공무집행방해 실행이다 이렇게 딱 꼬집어 주셨습니다. 결국
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이 현장을 우리가 또 목도를 하고 있고 네네. 내란을 연장시키려는 내란 상태를 이어가려는 그 시도에 함께 네.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거는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막아서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다. 이건 다시 한번 저희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초도에 말씀드렸지만 내란죄가 과연 지금 결과로 끝난 지금 범죄냐 아니다 이거죠. 위헌범 상태로서 네. 국헌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구성 요건이 되는 건데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거죠. 이 내란죄는 끝나지 내란죄는 않았다. 진행 중이다. 완결돼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 사람들 범죄를 추가하는 게 아니다. 네. 여전히 내란죄 그 수괴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무력을 동원해서 군사력 경호처를 동원해서 막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내란죄는 진행 중이다. 법적에서도 이제 위헌범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런 네. 위헌만 있어도 내란죄이니까 여전히 내란죄다라고 내란죄다. 볼 수 있죠. 광의로 본다고 한다면. 그렇네요. 그러면 경호처장 이런 분들도 단순히 그냥 뭐 명령 내려서 방어 자기 논리대로 방어가 아니라 네. 그 내란죄 범주에 광의로 해석하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아, 그래요.